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영빈입니다. 설명회 설명회 6편 끝나고 저 설명회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어요? 아, 그러신가요? 되게 많이 생략해 왔는데. 시대인지에서 지금 수업하고 있고요. 대성에서 이제 간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학년 단과에서 서울대 의대 올해까지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수업 설명회니까 일단 간단하게 뭐 6평에 대한 얘기도 뭐 설명회 같은데 좀 다녀보셨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결론이었어요. 사실 결론이었는데 지금 작년 수능 문제를 지금 보면은 이제 수원이 많이 높아졌죠. 그렇죠. 오답률이. 수원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건 이제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수투와 미적분이 중요하지 않냐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원래 중요하고 원래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던 왜냐하면 추론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대수적으로 바뀌었죠. 집에서만 공부하다 보니까 연산을 좀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대수적인 스탠스로 많이 바뀌었는데 추론 문제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수원마저 이제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고3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어려움을 느끼게 있죠. 거기에다 이제 또 내신화가 되면서 시간을 또 오래 끄는 그런 스탠스가 나오다 보니까 케이스 분류가 5문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이제 유혈평가원이 되게 의미 있었던 게 뭐냐면 문제가 어렵고 나빴고 뭐 어디게 나왔고 이런 게 떠나서 모수가 좀 쌓였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제 올해 6월 평가원도 케이스 분류가 4개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케이스 분류에 대한 문제를 들어갈 때 사실 이제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이거를 케이스 분류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 거기서부터가 질문 찍으셔도 돼요. 거기서부터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할 때 도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얘를 과연 내가 대수로 풀 거냐, 추론으로 풀 거냐를 일단 골라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센텐스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녹아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다가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케이스 분류를 한다는 건 사실은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를 나눈다는 건데 사실 저런 경우가 있으면 30문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기억, 니은, 디귿마저 나와버렸으니까 사실은 30문제를 넘게 100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연산력과 케이스 분류 그리고 추론까지 모두 다 아우르지 못하면 사실은 좀 어렵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는 확실하게 좀 모수들이 잡혀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컨텐츠와 수업 그런 것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자, 수원의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건 말씀드렸고 이거 같아요. 결국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수원은 대수죠. 그렇죠? 수원은 추론이 거의 없습니다. 수원은 밀고 나가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정수, 자연수 스탠스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물 좀 마시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강조가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고득점으로 가는 거니까요. 수투는 이제 추론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이제 결정이 됐죠. 이제 완전 보이기 시작했고 15나 22나 21 부분에서 이제 추론 문제가 나옵니다. 22번급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추론을 해야죠. 하지만 이제 코로나 때 겪어서 추론 문제를 여전히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15번 틀렸으면은 추론이 약한 거 맞아요. 네. 그리고 미적분에서는 이제 추론과 대수를 동시에 다뤄야 되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수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연산은 기본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추론까지도 같이 연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유지가 된다는 6평 때 이제 또 특히나 미적분 선택하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죠. 로물콘에서. 이제 로물콘에서 제가 쪽지를 받아서 상담을 해주는데 너무 많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수업을 이제 잠시만요. 케이스 분류와 추론으로 난이도를 이제 결정하는 이런 지금 세대에 살고 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로 좀 결정을 하고 수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정수자연수 아까 말씀드린 것만 얘기한 다음에 수업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재작년부터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보세요. a 곱하기 b가 3이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해가 많죠. 3분의 3, 5, 5분의 3, 7, 7분의 3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수와 자연수의 조건이 붙어버리면 해가 결정이 되죠. 1, 3, 3일.
그죠?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정수 자연수라는 스탠스를 사실 몰라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수학 전공을 할 때 정수론이라는 정수만 1년 배우는 책이 학부에선 있거든요. 그럼 교수님들이 이 정수 자연수를 냈을 때 스탠스 요구하는 그 방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모르고 우리가 실수 체계에서만 연습하는 걸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특수한 문제 풀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사실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지금 얘기하냐면 작년 수능 문제가 정수자연수 문제가 3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1위가 정수자연수, 2위가 정수자연수, 오답률 탑 10 안에 못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정수자연수 문제가 총 3문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정수자연수를 보자마자 느끼는 스탠스는 실수와 완전 달라요. 실수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전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실제로 작년에 정수자연수 문제가 몇 문제가 들어왔냐면 7문제가 나왔습니다. 6평, 9평, 수능까지 총 7문제예요. 꽤나 많은 비중이죠. 자, 그래서 올해는 사실 6평에서는 뭐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6, 9 수능까지 총 7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응하면서 대수, 추론까지 모두 다 준비해야 되는 하반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죠.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면 사실은 이제 행해야 되는 건 저희들이고 그걸 할 수 있게 이제 유도해야 되는 것도 사실 저희들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수는 학생들이 좀 많이 해야죠. 대수는 많이 학생들이 해야 되는데 최대한 저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대수를 할 수 있게 좀 유도는 좀 했습니다. 자, 결국에 준비해야 될 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원은 대수, 수투 미적분은 추론까지 해야 고득점, 그리고 케이스 분류의 연습과 정수 자연수의 특수성 연습, 그 외에 디테일한 분석들이 있겠죠. 아직 나오지 않은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미분 가능성 등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같이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워크북과 교재와 수업과 프로그램으로 좀 녹였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특강을 하나 열었습니다. 특강이 아까 말씀드린 그 로물콘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요청하셔서 열었던 부분들이고 얘는 이름을 딱 붙였어요. 2830 특강입니다. 목적이 뭔지 아시겠죠? 28번, 30번 맞추기 위한 특강으로 갑니다. 28번, 30번 틀린 친구들, 맞추고 싶은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학부모님들도 지금 이것 때문에 뭐 확통으로 가야 되냐 막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아니죠. 표점 자체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확통 2개 틀려야 미적분 2개 틀려야 확통 100점이랑 일단 표점이 같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28, 30번 틀려도 확통 100이랑 같습니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학생들한테 가져라. 확통 가면 다 맞아야 되는데 얘는 2개 안 봐도 돼 시험 풀 때. 그럼 괜찮잖아. 그럼 꼬시는 거죠. 그리고 이공계 그 지원할 때 가산점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가산점까지 고려하면 3개가 틀렸을 때 확통을 고려하는 건 사실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한두 개를 더 맞출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바를 기반으로 한 실전을 모의고사를 봐는 공통정규반 있고요. 저는 여기서 서바를 안 보고요. 진도를 다 나갑니다. 언제까지? 10월 마지막 주까지 구멍 난 부분을 메꿔요. 제가 이게 사실은 9월부터 여기가 서바가 나가잖아요. 이제 모든 이제 시대 선생님들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작년까지 진행을 하면서 애들한테 미안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100분을 진행을 하잖아요. 풀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해야 될 구멍이 너무 많은데 그걸 못 하고 그냥 가는 거죠. 아,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애들은 일주일 내내 시험은 보는데 구멍은 계속 나 있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경향이라 안 되겠다. 올해부터는 그냥 진도 나갈게. 미적분 수원수2 진도 나가고 풀어와. 집에서 100분 재서 풀어오면 해설 강의 해줄게. 차라리 이게 더 시간도 벌고 진도 나가기 훨씬 좋고 애들한테 훨씬 더 유익한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진도 나가고 실전하고 28, 30번 메꿀 수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거기 어차피 써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전으로 잡았습니다. 이 시간밖에 도저히 안 돼서 수요일 금요일 7회차로 잡았고요. 미적분 3회와 적분 4회, 설명 5회, 문풀 5 정도고 목표는 정말 28, 30번을 맞추기 위해서 피지컬 추론을 모두 다 연습을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자, 일단 대상은 28, 30 틀린 학생과 맞추고 싶은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데 수업 컨셉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일단 수업 컨셉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테스트에 피지컬 테스트에서 PT 2830입니다. 그래서 28, 30번 난이도의 서술형 테스트를 복습 테스트로 갑니다. 사실 이제 복습을
집에서 해오면 너무 좋은데 아시다시피 뭐 컨텐츠가 쏟아지는 환경에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봅니다. 서술형 첨삭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저희 정규반에서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긴 하고요. 서술형 첨삭해서 논술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걸 스캔해서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고 오늘 배운 내용도 사실은 테스트에서 할 건데 요거는 보내드리지 않고요. 어차피 그 다음 주에 또 보기 때문에 2번 정도는 풀어볼 수 있게 좀 해주자. 그래야 사실 이게 어떻게 해야지 피지컬이 강해지나요? 28, 30번 위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겁니다. 제가 이번에 28번을 어떻게 했냐면 수업 시간에 얘들아 시험지 다 줬어요. 자 28번 풀어볼게. 자 문제를 같이 읽었어요. 자 미분해봐. 제가 안 했어요. 너네들 다 미분해봐. 미분을 할 수 있잖아. 한 줄 한 줄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애들이 끄떡거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는. 그러면서 제가 아무리 풀어줘도 사실은 여기 수업 듣는 친구들이나 지금 웬만한 지금 친구들은 수업 듣거나 해설지 보면 이해가 다 돼요.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자기가 손을 댔을 때 갈 방향을 못 잡는 건데 그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서술형 테스트와 첨삭 그리고 제가 단방향 수업이 아니라 양방향 수업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미분해봐. 다 미분하는 걸 봐요. 미분해봐. 그 다음에 됐지. 자 그럼 이 조건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 자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뭘까? 문장을 한번 해석해보자. 그치? 그럼 해봐. 다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리밋을 잡을 거예요. 제한 잡고 선착순 30명 정도만 데리고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양방향으로 해서 정말로 이번에 좀 사명감을 갖고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너무나도 간절하게 28, 30번을 맞추고 싶다라고 하는 어머니들과 학생들이 많아서 자 이런 식의 첨삭이 들어갑니다. 첨삭을 기존에 하던 걸 그대로 보여드린 거고 첨삭은 기존의 답을 첨삭해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푸는 풀이에 맞춰서 첨삭을 해주기 때문에 그 풀이에 맞는 해설 사실은 대수파가 있고 직관파가 있잖아요. 스타일을 바꾸는 건 지금 6월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거는 강화시키면서 혹시나 모를 걸 대비해 반대쪽을 힘을 키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방적인 해설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해설 쪽에 맞춰서 좀 첨삭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스타일이라 이런 것들은 바로 스캔해서 보내드리고 저도 상담 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상담을 좀 합니다. 자 이렇게 좀 해서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인원 제한을 두고 진짜 성적을 올린 학생들과 잘하고 싶은 학생들만 모아서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사명감을 가지고 좀 진짜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주간지도 이제 레벨별로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특강들이나 이런 때 주간지들이 레벨이 하나가 되면 사실 학생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렵기 때문에 26, 27, 28번의 난이도인 코어 하나랑요. 그리고 28, 29, 30번 난이도인 엣지 난이도를 2개를 만들어서 둘 다 풀어도 되고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풀어오게 만들죠. 그러면 사실은 학생들이 어려워서 못 풀었어라는 말은 못해요. 네, 무조건 이제 해오게 되겠죠. 제 수업들이 다 레벨별로 나눠져 있어서 학생들이 숙제를 해오는 그 숙제 해오는 그 성취도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특강도 마찬가지로 하고 이런 워크북들은 저희가 피드백을 다 하고요. 틀린 문제들 피드백 당연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3주차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거의 커리큘럼이 써져 있거든요. 3주차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미분을 할 거고요. 4주차는 적분 파트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미분 파트가 조금 더 어렵겠죠. 미분 파트는 조금 더 어렵게 진행을 할 거고 적분 파트는 제가 학생들의 성향들을 알고 있고 난이도를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많이 하면서 구평을 대비할 수 있게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강 준비를 했고요. 공통 정규반은 서바가 되니까 공통은 이제 서바 위주로 나간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워크북은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레벨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운 3점, 쉬운 4점 하나, 쉬운 4점 중킬러 하나, 중킬러 킬러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반기 워크북을 지금 다 뜯어 고치고 있어요. 어떻게? 케이스 분류 많게, 추론 많게, 피지컬 요구하는 연산 많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강화할 수 있게끔 다시 지금 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권 중에 하나는 무조건 풀어오고요.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3개 다 풀어와요. 근데 이제 하나 이상은 꼭 풀어오게 만들고 레벨업을 할 때는 같이 상담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야 되나요? 라는 것들을 아까 이렇게 첨삭하는 건 당연히 똑같이 첨삭을 하고 있고요.
자, 수업은 사실 이제 제가 해야 될 몫이고, 자, 이 부분에서는 마찬가지 케이스 분류의 끊임없는 연습은 사실 이제 저희가 좀 해야 돼요. 이거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방법부터 사실은 나가는 방법까지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리고 추론도 사실은 저희랑 같이 해야 돼요. 추론도 혼자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렵죠. 혼자 공부하게 되면 대수적인 것만 늘게 돼요. 실제로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대수적인 것들만 늘게 되죠. 그리고 정수, 자연수, 특수성 훈련들을 한다. 이거는 제 전체적인 수업들의 그 방향이 사실은 지금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한 장짜리 지금 커리큘럼 공통을 보시면 이 표가 그대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저는 3시간 반 수업인데 사실 4시간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3시간 30분 수업으로 정해져 있고 원비도 그렇게 내시겠지만 저는 30분 더해서 항상 6시부터 10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나를 더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서바랑 리부트 모의고사랑 브릿지랑 브릿지 전국이 나가는데 이거에 대한 풀이만 해도 사실은 그냥 끝나요. 사실은 끝나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과목을 나가는 이 미적분 수업이 하나 필요하다 생각을 한 거고, 서바 모의고사를 보면은 누태가 대세죠. 누적 테스트 그래프로 이렇게 시간과 점수가 이렇게 같이 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가고요. 얘는 이제 학생의 점수가 파란색, 평균이 회색, 그리고 시간도 체크를 하거든요. 100분 안에 풀었을 때 시간을 체크할 수 있게끔 해놓고 평균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서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아까 서술형 테스트 한 거랑 같이 문자로 보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테스트를 하나 할 건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반도 지난주에 있던 서바이버 문제를 주관식으로 바꿔요. 주관식으로 바꾸고 살짝 변형을 하거나 바꿔서 서술형 테스트로 갑니다. 그래서 첨삭 똑같이 진행하고요. 피지컬을 어떻게든, 사실 피지컬은 대수는 학생들이 해야 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프로그램 정도가 이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연산 못하겠어 집에서? 그럼 이렇게라도 해 라는 것을 이제 해서 지난주에 복습 테스트를 모두 다 주관식으로 바꿔서 테스트 서술형으로 갑니다. 그리고 월말마다 월간 시대인재 컨텐츠 베스트 문항 이렇게 하나 나갈 거고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건 3개년 베스트 문항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 모의고사들과 이제 워크북 레벨별로 되어 있는 거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을 좀 더 하죠. 네. 자, 미적분은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약점 보완으로 들어갑니다. 무조건 10월 마지막 주까지 계속 약점 보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들어가자마자 해야 될 건 적분이겠죠. 그리고 또 뭐일까요? 지수로그 함수여야 되지 않을까요? 22번 지금 매칭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진도 자체가 첫 주차부터 지수로그 함수랑 미적의 적분 파트가 이제 진도가 들어갑니다. 수투는 실전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노란색 부분이 작년 수능인데, 사실 뭐 넓은 범위의 미분적분도 있긴 하지만 요 세부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매년 수능에 나오는 파트예요. 특히 이제 미적의 요 네 문제들은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미적이 역함수 미분, 역함수 적분, 음함수 미분, 합성함수 미분, 급수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사실은 마지막엔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 28, 29, 30을 맞출 수 있는데 너무 폭넓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나오는 것들, 왜 매년 나오냐면 사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교수님들이 미적분 28, 29, 30을 내려면 미분하고 적분을 내야 돼요. 근데 미분하고 적분 파트에서 어떤 파트를 내냐? 당연히 수투에 없는 파트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하겠죠. 미적분의 고유한 특수성을 요구하는 파트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매년 지금 거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첫 주차부터 이제 내신 기간 끝나고 적분 파트 진도 나가고요. 수원 진도 나갑니다. 그래서 1, 2, 3, 4단 나가면서 어차피 컨텐츠의 수투 문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실전 문풀로 들어가면서 세 과목을 모두 이제 다루고요. 물론 이제 비중은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게 적분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의 진도가 마치면은 수투도 미분적분 나눠서 일단 들어가게 되고 8월까지는 적분 계속 하겠죠. 계속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평 총정리 이제 해서 미분 파트까지 같이 좀 총정리를 해주고 구평 대비 모의고사 본 다음에 9월 평가원 하고, 구평 이후엔 이제 수능이 예측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제가 타임어택으로 미적분과 공통 파트를 같이 계속 약점 체크를 하다가 11월에 2주 정도 모의고사를 여기서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풀어오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따로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레벨별로 저희가 나가는 건 제 모든 수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도 마찬가지로 공통과 같이 이런 부분을 요구할 거고, 자, 피지컬 강화. 자, 여기선 테스트를 안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모의고사를 집에서 보기 때문에 퍼펙트 솔루션이라는 서술형 훈련 테스트를 22번, 30번을 서술형 훈련 테스트를 여기서 또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술형을 굉장히 많이 연습하게, 그러니까 피지컬을 굉장히 많이 연습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고, 마찬가지로 피드백하고 보내드리는 것까지 미적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이 서술형 할 때 시간을 재요. 이 친구가 이거 풀 때 11분 걸렸고요. 이거 풀 때 6분 걸렸거든요. 그 시간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맥시멈 시간인데 25분을 다 썼어요. 다 쓰고 이제 틀리고 맞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임 어택하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제 설명에 안 들으셨으면은 한번 찍으셔도 괜찮은 게, 사실 우리가 전략을 짤 때 3점짜리가 몇 분 걸리는지 내가, 4점짜리 10문제가 몇 분 걸리는지 내가, 그리고 나머지 이제 3문제 정도를 몇 분 걸리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시간 내로 이제 풀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대성에서 상담실에 있으면서 1년에 한 700명 정도를 상담을 했어요. 입학 상담도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낸 통계입니다. 안정적인 100점은요. 3점이 12분 안으로 다 풉니다. 미적분 3점까지 포함입니다. 12분 안에 다 풀고요. 실제로 빠르면 7분 안에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4점짜리 10문제를 40분, 3점짜리 3문제는 사실 30분도 채 안 걸립니다. 토탈 몇 분이 걸리냐면 100분 중에 82분이 걸립니다. 안정적인 100점은요. 항상 100점인 친구는 시간이 남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모자랄 수가 없어요. 항상 100점이기 때문에. 근데 밑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항상 모자라죠. 뒤에 못 풀죠. 근데 밑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 16분이 걸리고 22분이 걸린다는 걸 부인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6평 실수하면 아마 몇 분이 웃으시면서 막 하실 텐데, 6평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 점수대 학생들이죠. 왜? 100m 달리기를 15초를 하는데 12초에 뛰고 싶은 거예요. 왜? 100점을 맞고 싶어서. 그래서 미친 듯이 달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 틀리죠. 실수 다 하고 뒤로 갔더니 뒤엔 또 어려워서 못 풀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 점수보다 항상 못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운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의 평균 속도를 몸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감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는데, 저희가 스피드 모의고사 타임을 잽니다. 타임을 재면서 9번, 14번, 20, 21, 23, 28 미적과 공통을 다 섞었죠. 얘를 이제 랩타임 측정하면서 시간을 재서 학생 기록 카드에 넣어서 누적 테스트로 보내드리는 이런 점수를 가지면서 좀 하게 됩니다. 30분 수업을 더 하기 때문에 사실 요거까지 포함해서 30분 더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누적해서 시간이 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고요. 점수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게 목표죠. 시간이 줄면서 빨간색이 내려가면서 파란색이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속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미적분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좀 길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수업을 듣지 않아도 학생들은 좀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수학은요, 주어진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행위가 사실 수학입니다. 수능에서의 수학은. 그러면 문제 풀 때 대수적 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관적 풀이를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주어진 거를 찾는 훈련부터 합니다. 자, 주어진 게 몇 개야 하면서 주어진 것들을 일단 다 뽑아내는 습관들을 해야 돼요. 30번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죠. 미분 가능하다. 이게 30번 문제는 아니었지만,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주어진 걸 뽑아내는 습관을 들였을 때 좋아지는 점. 엄마 양수인 거 빼먹었어. 음수 조건 빼먹었어. 이런 것들을 절대로 고쳐지게 돼요. 이렇게 주어진 것들을 뽑아내면 칠판에 전 주어진 걸 이렇게 씁니다. 얘들아, 이제 문제 안 봐도 되지? 이제 요것만 보면 돼.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하면서 문제 끝까지 읽고요. 항상 수업 시간 제일 먼저 하는 거. 제일 먼저 뭐 할까? 자, 대수 문제인가? 추론 문제인가? 케이스 분류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여기서 시작하죠. 사실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선생님들이 자, 1번 볼게요 하면서 쭉 푸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여기서부터 학생들과 같이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구하는 게 뭘까를 끝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조건을 빠뜨릴 수가 없고요. 문장이 아무리 길어져도 간단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되는 건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럼 볼 필요가 없죠. 식으로 표현한 것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표현하지 못한 게 무엇인지만 쳐다보면 되는 게 사실 대수적 수학 공부입니다. 대수적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이거에 대한 표현만 못 찾았다, 그러면 이제
전략상 운영상 넘어가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내가 한 2분 3분 할애해야 되냐, 이게 이제 현장에서의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좋아지면 학생들이 질문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져요. 선생님 저 여기만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수반 관계식만 한번 찾아주세요. 답안지 볼 때도 여기에 대한 관계식만 찾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실수가 없어지고요. 모르는 파트가 생기지 전체 문제를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대수적 공부들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을, 대수적 수업들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금은 오전에 미적분 특강을 하게 되고요. 일요일이 저희가 미적분 대치고요. 화요일이 공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